자,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6개월 간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은지 선생님, 고 이영승 선생님,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해당 학교가 2년 전 두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 추락사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선생님은 교대를 갓 졸업하고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임용된 이후에 그 직후부터 담임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숨진 2021년도에 김은지 선생님은 5학년 3반, 이영승 선생님은 5학년 4반 담임을 나란히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김은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6개월 뒤인 12월에 이영승 선생님도 역시나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에 둘 모두에 대해서 추락사로 보고를 합니다. 김은지 선생님은 2021년 6월 10일에 자택 복도에서 주차장으로 추락하여서 사망했다. 또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역시나 2021년 12월 8일에 자택 복도에서 화단으로 추락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순직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고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망 전날까지 학부모들 항의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순직 처리를 하려고 추락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의 대응이 어땠다는 겁니까? 네, 이제 이 유족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혹시 그 경위서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원인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유족께서 재차 그 유서가 좀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감께서 진실을 경위서에 넣고 싶은 거지 않나 그러면서 일단 알아본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젊은 선생님의 이 죽음 앞에서 학교 측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 이영승 선생님 유족은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이 사실 확인을 요청했대요. 자, 돌아온 답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교감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유족불로서 너무 황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뎠고 정말 요즘 뭐 선생님이라 그러면 어찌됐든 가족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을 그런 젊은이의 죽음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모른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보면 그때마다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그냥 선생님에게 직접 이렇게 이 학부모들과 부딪히기만 만들지 중재를 해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해주시니까 선생님들이 더 시달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도. 근데 누구라고 했느냐? 물론 이제 유족분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저도 이번에 이런 교권 추락 관련된 이걸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육부 자료입니다. 최근 6년간 공립 초, 중고 교사 100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최근 6년 동안 100분이. 그중에 57명이 초등학교 교사. 자, 그럼 사망의 원인이 뭐냐?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뭐냐? 1위, 원인 불명. 2위가 우울증.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명단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유족분들도 그렇게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단순 추락사로 종결했다. 이 단순 추락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실수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수로 떨어졌으면 그게 그 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순직을 하게 되면
일단 순직 유족급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불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 취약성, 공모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까 지금 자택에서 지금 다 추락해서 사망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공모와 관련성이 없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황당한 건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28분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중에 김은지 선생님, 이영 선생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락사, 사고사로 돼 있었던 거. 더 황당한 건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고사 명단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뭐 일단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 실수로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실수로 뺄 만한 그런 일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유족들의 얘기가 다 묻히고 극단적인 선택, 순직이 아닌 단순 추락사로 둔갑할 수 있는 건지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어떤 사인에 대한 이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현직 교사분이 저희한테 주신 말씀. 살아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려고 난 죽더라도 꼭 학교에서 죽겠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예? 자, 이 기자. 유족과 교원단체 측에서는 당연히 저 얘기를 납득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관적으로 악성 민원 그리고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엔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2021년에 이게 재발을 했는데 이 연도가 모두 담임을 맡았던 때였습니다. 중간에 2020년도에는 저 불안장애 치료 중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사정을 해서 담임을 안 맡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만은 우울 증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학부모들 항의랑 민원으로 힘들어했는데 그 친구 교사에 따르면요. 학부모들이랑 통화할 때도 나는 손발 벌벌 떨면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유족 측에 따르면 학생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일에도 반드시 이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했고요. 고소한다고도 하고 한 아이만 편애한다고도 하고 이런 민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은지 선생님이 2017년, 19년 2달씩 병가 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은 그런 줄 몰랐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망 전날까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요.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된 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학교 측이 이러기만 했다는 거죠. 덮으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고 김은지 선생님 동료 분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게 남자친구나 결혼 문제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서 저희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이번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김은지 선생님이 일기를 쓴 내용도 있었고 일기를 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희는 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게 누군가가 이것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제 학교 문제라고 하면 학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수준의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고 다들 이제 결혼 문제, 남자 문제로만 알고 있도록 한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네. 자, 소장님 방금 네. 의심스럽다 하신 것처럼 뭔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이해도가 가장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담임을 맡으실 때는 우울하고 담임을 안 맡으시면 우울하지 않고 행복했다는 지금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누가 봐도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코인은 쉬는 날이 없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4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신 교사께서 4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서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겠다, 착수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전해드리죠. 자, 그리고 나 카이스트 나왔어. 배운 사람한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했던 유치원 교사한테 폭언했던 그 사건도 기억하시죠? 자, 일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그때 그 통화 내용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죠.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지금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돌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저 막 속사포처럼 쏟아냈던 저 학부모. 오늘 사건 반장 제보 채널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신상을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 털렸어요. 네, 다 퍼져 있고요. 그 뭐 블로그라든지 뭐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일단 저 학부모는 시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인 학부모의 블로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누리꾼들이 비판글을 댓글을 올렸습니다. 뭐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 해서 와봤다. 이런 학벌로 무슨 유세를 하고 있는 거냐. 당신 이름 전국 교사들이 다 기억할 거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여기에 답글을 또 달았습니다. 4년 전에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립유치원 저 해당 교사의 실명을 본인이 언급하면서 이 선생님도 전국 교사들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더 분노를 했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피해자인 선생님의 실명을 공개하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 실명을 왜 공개해요? 그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이름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경솔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 열흘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얘기도 쓰면서 다른 댓글들을 보면요, 이분이 정말로 성찰의 시간을 가지신 건가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때 그 일로 본인도 원에서 직책을 2개나 내려놓았다고 하거든요. 아니,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학부모가 무슨 원에서 직책을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향해서 그 선생님을 피해자라고 하는데 단순 피해자가 아니다. 그 선생님도 나한테 아이 교사 선생님 다른 교직원 보는 앞에서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렀다 라면서 성찰은 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뭐 내가 반성했다,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도 되게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러면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하시면은, 예. 자, 아무튼 교육부가 말이죠,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 학부모들은 자녀 관련 민원을 담당 교사에게 직접 제기할 수 없고, 또 학교 내에 만들어지는 전담 기구를 통해서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또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소통도 제한하겠다. 이제서야 교육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